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기독교 안에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생명운동, 기독교 윤리운동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언급했지만 또 새로운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기사부터 보면 크리스찬 투데이의 2021년 1월 25일자 이명진 칼럼 향후 생명운동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교회 안에 활동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 내에서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죄라는 설교를 통해 교인들에게 낙태에 참여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깨워가야 한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영향력 있는 설교 말씀이 생명을 살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요 밑에 내용에 이렇게 쭉 보면 먼저 읽어보면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과 신앙관 확립운동은 신학교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신학교 입학 전에 인본주의 세상 사조로 교육받아온 목사 후보생들에게 인간 중심의 신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가르쳐야 한다. 신학교가 바로 서야 바른 목사가 나오고 바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인이 된다. 바른 신앙인들이 가정과 사회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사랑 목소리를 높이고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제가 지난번에 이런 그 이명진 소장님의 소위 기독교 윤리운동 이런 생명운동이 그 진위가 뭐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말했던 것이 민성길 교수님이에요. 민성길 교수님이 이제 이런 운동에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인데 프로이트를 가르치신 분이에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글도 프로이트 150주년 기념 심포지움 2006년도예요. 여기 강사가 여기 누굽니까? 2006년 8월에 여기 왜 나와 있듯이 먼저 이런 개요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프로이트와 그의 정신분석학은 정신의학뿐 아니라 현대의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종교학, 미학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이트 탄생 150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기념 심포지움을 마련하였사오니 부디 참석하여 고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이 글을 쓰신 분이 연세의대 의학행동과학연구소 소장 정신과학 교수 민성길입니다. 이렇게 프로이트 가르친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른 기사 여기에 보면 뭡니까? 여기 정신분석과 동성애 그리고 라이의 성해방 이론 이렇게 성해방 이론에 대해서 프로이트로부터 쫙 이렇게 설명을 다 했어요. 이렇게 프로이트를 가르쳤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프로이트를 과거에 가르치신 분이 지금 와서 기독교 생명 윤리 운동하면은 그게 맞는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명진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또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학교 바로 써야 된다. 바른 목사, 바른 설교, 바른 목사님의 설교 그래야 성도들이 바른 신앙인이 된다.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느 시기에 프로이트 가르치신 분이 지금 와서 그 프로이트가 바로 성해방을 주장했고 여기 제가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여기 민성길 교수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해방 이론은 프로이트의 성해방 이론, 프랑크푸르트 학파, 지금 이 문화막시즘의 이런 본산이 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의 일부로 재포장되었다. 이런 걸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 이 기독교 운동을 생명윤리 운동하면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라고 말했을 때 저보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다시 또
목사 바로 돼야 된다. 신학교 바로 돼야 되고 목사 바로 되고 성도 바르게 돼야 된다. 과연 이명진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바른 목사라는 게 무엇이고 바른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프로이트 가르쳤다가 지금은 기독교 윤리 운동하면 되는 그게 바른 신앙입니까? 여기 밑에도 뭐라 했습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신앙의 회복과 복음 전파다. 무슨 신앙입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프로이트 가르치고 지금은 기독교 생명윤리운동 그래 해도 되는 것이 그 신앙의 회복이고 복음의 전파입니까? 기독교 생명윤리운동 하려면 근본적으로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서 저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기독교 생명윤리운동을 한다 하면서도 내부의 변화는 없이 여전히 이 프로이트에 대한 옹호성을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의 생명윤리운동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것이 기독교 생명윤리운동이다라고 뭘 바르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 신학교, 바른 목사, 바른 성도, 그게 또 바른 신앙, 복음 전파 이렇게 이어지려면 민승길 교수님이 그대로 말한 대로 그 프랑크푸르트의 학파의 정신적 지주가 된 그 프로이트를 가르치는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먼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변화된 자세를 보이고 생명윤리운동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생명윤리운동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계속 이런 글만 쓰면 그게 무슨 변화고 그게 무슨 기독교 생명윤리운동이 되겠습니까? 기독교의 진정한 싸움은 저 바깥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인문학, 영성 이런 심리학으로 오염되어 있는데 무슨 생명운동을 하겠습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기독교 생명윤리운동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생명운동하고 무엇을 위해서 생명운동을 합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가 영성에 관해서 관상기도나 인문학이나 이런 심리학을 말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만 기독교인이지 영성으로는 선불교로 가고 삶의 변화는 심리학으로 가고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가 돼버리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하려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변화돼야 됩니다. 기독교 생명윤리운동 하려면은 프로이트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생명윤리운동입니다. 또 다음 기회를 보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어떤 글을 쓰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